안녕하세요. 프리베넨 팀장입니다. 2024년 2월 21일 WKBL 한 경기, 코보 두 경기, 그리고 아챔 한 경기, 이렇게 총 4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NBA 재개하면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적중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적중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페퍼 같은 경우는 이제 페퍼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버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야, 윌로우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윌로우가. 참. 그리고 윌로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야, 페퍼는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한 세트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버를 못 해주네. 하여튼 좋은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좋아요 500개 넘겨주시면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올려드리겠습니다. 텀이 충분히 지금 14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500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만큼 좋아요가 좀 없어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한은행과 삼성생명과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삼성생명. 지금 현재의 두 팀의 전력으로 보면은 당연히 삼성생명이 앞섭니다. 삼성생명이 많이 앞서죠. 키아나 스미스가 확실히 살아났고, 직전 경기 28분, 29분, 그렇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오셔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키아나 스미스가, 간만에 25분 이상을 뛴 첫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키아나가 올 시즌 28분, 29분 뛴 적이 없어요. 28분 이상을 뛴 첫 경기였고, 반면 직전 경기 이제 보셔야 할 게 배혜윤이 딱 25분 뛰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도 25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혜윤이 20분 정도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이주연도 한 20분 정도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란이 32분, 강유림이 33분 뛰었는데, 오늘 경기 강유림, 이해란도 25분 정도 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임금배 감독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나름 정상 라인업을 돌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속습니다. 임금배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안 속습니다. 한두 번 속아? 안 속습니다. 올 시즌, 그러니까 삼성생명 직전 5경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해라는 36분, 강유림은 35분, 배혜윤 31분 뛰는데, 그리고 신이슬 23분, 이주연 25분 이렇게 뛰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키아나 20분, 이주연 20분, 신이슬 20분, 배혜윤 20분 미만, 강유림은 좀 뛸 것 같아요. 얘는 슛감이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뛰게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란도 생각만큼은 많이 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란보다는 차라리 박혜미의 출장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정상적인 라인업을 돌린다 그랬지, 선수들을 30분 이상씩 갈리게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삼성생명에 누가 나오든지 정상 정상 라인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선수들의 출장 시간이 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신한은행은 오늘 뭐 무조건 이겨야 하죠. 예, 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물론 직전 경기 신한은행이 생각만큼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보면은 신한은행 최근 경기 보면은 김소니아의 활약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소니아가 최근 5경기 19점 득점하고 오버롤 17점 득점했는데 올 시즌 3라운드까지만 해도 김소니아의 득점은 20점 이상이었어요. 예, 김소니아가 최근 좀 아쉽다. 예, 3점도 9개나 던지면서 28%밖에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쉽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나마 뭐 직전 경기 김진영이 그나마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김태현도 발목 부상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경기 조금 호전되었다고는 해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충분히 30분 이상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김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이 좀 많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배혜윤이 시간을 좀 줄인다면은 김태현의 파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이 스탯이 그렇게 썩 뭐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왜냐? 일단 삼성생명의 대부분의 선수들의 주전 구간들의 출장 시간이 저는 확실히 5분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 시즌 임금배 감독이 주구장창 해왔던 게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부담 주지 않았다라는 점, 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생명의 라인업은 생각만큼 임금배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타이트한 주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헐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올 시즌 그래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는 2번의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득점 패한 경기에서도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점, 즉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을 만나면 요 11월 26일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분히 비빌 만한 경기를 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신한은행의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생명이 오늘 이틀 휴식 후의 경기라는 점, 예, 이틀 휴식 후의 경기라는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걸립니다. 예, 이틀 휴식하게 되면은 분명히 주전 구간 선수들에게 충분히 저는 휴식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예, 이 경기는 신한은행의 승 언더사이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챔스입니다. 아침입니다. 예, 아침입니다. 고흐와 울산 경기인데 제가 이 경기는 한 30분 봤습니다. 예, 전후반 클립 30분을 봤는데 울산도 뭐 잘했지만 고흐가 경기가 좀 안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유효슈팅도 울산보다는 고흐가 많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 예, 주민규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 그 부분에서 울산에게 약간 좀 점수도 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울산이 이제 3대0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고우는 뭐 지금 홈구장이 아닌 도쿄에서 경기를 합니다. 예, 홈구장 시설 문제로 인해서 도쿄에서 경기를 하고, 이게 뭐 고우에겐 좀 아쉽겠죠. 하지만 뭐 울산이 확실히 뭐 원정 경기라는 점, 그리고 고우가 오늘 경기는 직전 경기 울산과의 경기에서 고우는 약간 카운터택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다고는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고우가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이 3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3골 극복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 신경을 좀 많이 공격에서의 어떤 신경을 좀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비슷한 라인업을 고우가 들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고우가 이 앞선에서 곤잘레스, 그 다음에 아다일톤의 이 움직임이 1차전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기희와 황석호가 이제 새로 영입이 되면서, 이 황석호 같은 경우는 새로 영입이 되면서 이 포백 라인의 호흡이 약간은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좀 들었고, 게다가 울산 같은 경우는 정승현도 지금 수비 라인에서 다른 팀으로 이제 간 상황에서 울산의 수비 조직력이, 저는 직전 경기 클린시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울산의 수비 조직력이 뭐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우가 울산을 상대로 저는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산의 수비 라인이 저는 아직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풀백 김태환, 그 다음에 뭐 수비수 정승현, 뭐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수비 포백 라인의 어떤 라인의 움직임이 아직은 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들고, 그래서 고우가 아무래도 1차전에 기회가 많았었던 만큼 오늘 울산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만 고우도 라인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울산의 현재의 기동력이라면, 울산의 지금 현재의 기동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우도 이 뒷공간이 좀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점에 훨씬 더 많은 노출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우측 라인, 엄원상과 이 서령우가 있는 우측 라인의 어떤 빠른 스피드를 울산이 활용을 한다면 이 주민규의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다득점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승패는 추천하지 않으면서 일단 고우의 프랜사이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OK와 한국전력과의 경기입니다. OK는 일단 뭐 레오는 지금 현재 폼이 좋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 보면은 차지완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진이 오늘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OK는 사실 차지완과 신호진이 정상적인 폼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OK는 어느 팀과 겨루어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지하는 조금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이 신호진의 활약이 아직은 좋았을 때보다는 좀 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재덕이 살아나면서 분명히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고는 있지만 이 임성진이 여전히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오와 타이스의 용병 싸움을 본다면 아무래도 레오가 타이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한국전력 보면은 이 하승우 세타의 어떤 신영석의 활용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용병에서의 어떤 딱히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게 다양한 루트에서 다양한 곳에서 득점이 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신영석의 활용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한국전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임성진 그리고 신영석이 보다 좀 자주 좀 보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현재 어떤 두 팀의 상황인데, 수비 조직력 같은 공격에선 그렇고요. 이 수비 조직력에서는 뭐 OK가 최근 경기 보면은 이 더블 리베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브는 정성현, 그다음에 디그는 부용찬이 담당을 하는데 이게 좀 먹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의 어떤 좋은 수비 조직력은 최근에는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직전 경기 승리하기는 했지만 삼성화재가 워낙 못한 경기였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경기 OK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팀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 그리고 모두 다
저득점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는 OK나 한국전력이나 지금 거의 뭐 지금 비슷한 경기력. 하지만 OK가 레오라는 어떤 이점을 조금 더 살리면 OK가 충분히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OK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렇게 쉽게 원사이드한 경기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세트 타이트한 경기 예상이 되면서요. 다득점 그리고 OK의 승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GS와 정관장 경기입니다. GS가 아시아 쿼터 용병을 교체했습니다. 세타였던 툴레나다 뭐 나온 적이 있나요? 올해? 툴레나다가 이제 집으로 가고요. 태국 국대 출신인 다린을 영입했습니다. 이 다린에 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2023년 코보컵 대회에서 촌프리 유니폼을 입고 공격수로 경기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은 그리 높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신장은 171cm 단신입니다. 하지만 탄력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171cm라고 얘기하면 다 탄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탄력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뭐 공격수 하죠. 171cm면 거의 뭐 세터나 리베로급의 신장인데 사실 못 믿습니다. 다린 못 믿고 다린을 영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상현 감독이 다린을 영입한 이유는 일단 뭐 강소희 말고 강소희도 안 좋아요. 최근에 강소희도 안 좋고 유서연, 권민지, 뭐 문지훈 다 안 좋아요. 최은지 뭐 다 안 좋습니다. 뭐 직전 경기 IBK 경기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바 말고는 뭐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이요. 그리고 실바마저도 3세트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GS 칼텍스가 뭐 용병을 교체하고 아시아쿼터 용병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뭐 다린이 오늘 출장을 하던 말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GS 칼텍스에게 기댈 구석은 없다. 거기다가 안혜진 세타는 여전히 경기 감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김지원 세타는 코트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장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메가는 일단은 공격 점유율이 줄어들어야만 메가의 공격 점유율이 줄어들어야만 메가도 살고 팀도 삽니다. 직전 경기 공격 점유율 23%. 근데 범실은 제일 많았고 공격 차단도 2개나 있었습니다. 메가는 범실이 너무 많고요. 공격 차단도 너무 많이 당하고 클러치에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20점 이후에 메가한테 공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다행히 최근 이소용이랑 그 다음에 지아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가는 20점 이전에 꾸준히 사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메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메가의 공격 점유율이 높으면 이 팀에게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이 메가의 공격 점유율을 중앙에 박은진과 정호영에게 조금 나눠준다면 훨씬 더 정관장이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근 한 자리에서 점수 많이 잃는 것, 그 다음에 뭐 범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정관장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실바가 물론 준수하지만 지금 실바 말고는 마땅한 지금 GS 칼텍스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뭐 강소희도 안 좋고 특히나 이 세타에서 안혜진, 뭐 김지원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정관장의 최근에 올라오는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GS 칼텍스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이 경기 풀세트 안 봅니다. 3대1 정도의 경기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GS 칼텍스가 잃는 세타에서는 좀 많이 점수를 잃을 것 같고 혹 정관장이 지는 세타에서도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세트를 따는 경기에서도 정관장도 좀 어느 정도 아직은 좀 그런 기복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정관장이 크게 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정관장 승 보면서 언더사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프리뷰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뭐 VIP 픽, 골드 픽 다 이 프리뷰 안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따가 오후 6시까지 좋아요가 500개가 되면은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저희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벤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